여론이 많았습니다. 정진해가지고 보자기 됐습니다. 픽셀을 동원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지난주에 정필승 변호사 원래 탑승했잖아요. 고단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정필승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안해서 서초동 앞에서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집에 갔을 때 요 앞에 좀 요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거기서 참여하신 분이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정필승 변호사가 거기 와 계시더라고. 잠시 후 언덕마을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열심히 배틀. 한동훈 참고 그 대장동 관련해서 토론 붙자고 하던데 이제 약간 물 들어온다라고 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네. 지금. 도전자 한번 내미셨다. 그래서 제가 뭐 차라리 그거를 그냥 나랑 합시다. 반응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반응 비슷한 게 있었죠. 조국 대표가 김기현 변호사랑 토론을 잠시 후 언덕마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좌회전입니다. 대리인으로 내세우지 마시고 듣보잡이랑 듣보잡 취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보잡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게 제가 누군지를 한동훈이 모르면 그건 모르면 되게 무능한 거고요. 왜냐면 모를 수가 없는 게 제가 제보 공작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종호 구명록을 제가 제보를 했다가 거기서 막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제3자 특검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갑자기 덜컥 받아버리니까 그걸 그러면 구명 로비까지 포함시켜가지고 특검을 하라고 제재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랬다가 제가 또 받았거든요. 나 수사 받을래. 합시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꿀먹은 덩어리 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민주당이 법안을 한번 내봐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제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가 없지. 이런 홍준표의 유산들이에요. 이런 정치 수법들이 진짜 토론에서 붙어가지고 질 것 같은 진짜 지식 있는 컨텐츠 있는 사람하고 붙으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해요. 상대방을. 그것도 안 되는 사람. 그거 누군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주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좀 체급이 높은 사람은 뭐 이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판결문 분석하진 않잖아요. 정치인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서 자기 것도 높아지고 그쪽으로만 자꾸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홍준표의 스타일이니까. 우리 훈이가 좀 그런 패턴을 키워야 되는데 어려운 걸 도전할 수 있는. 뭐 내가 홍수에서 한번 좀 붙어. 그래 오면 뭐 좋죠 저는. 나는 정말 공정하게 나 중간에서 그냥 말하십시오. 요거만 할 테니까 이렇게 훈이하고 현이 이거 타는 붙어오는 거 괜찮나요? 장장익은 좋은 것 같고 한번 제가 한번 오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새우깡만 많이 두시면은 아마 올걸요? 새우깡 엄청 좋아하니까. 그렇죠. 새우깡 먹으면서 한번. 새우깡 저도 좋아하니까 같이 먹으면서 한번 좋은 토론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신길전에서 머리도 한번 빡빡. 제가 또 해병대 출신이니까 골격머리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법을 좋아하시잖아요. 사람인데 좀 나온 김에 법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법치주의 법 수사 막 이러는데 자기는 압수수색 나오면 핸드폰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지금도 폐문무죄예요, 소환장. 아니 증인 소환장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폐문부제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막 30번씩 30개씩 올리니까. 애미는 아마 받을 거예요. 그게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연민이 있어서 그런 거야. 감정이 있어서 좋은 감정이 조금 있어서 같은 우리 훈이끼리 그런 어떤 큰 고비 때 이걸 갖다가 자기가 도전해서 뚫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야만이 뭔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크게 될 수 있는데 그걸 피하다가 항상 보면 그렇죠. 우리 훈이들 특징이야. 그럴 때 아니 갑자기 이게 자학 객으로 가니까 그럴 때 항상 짓는 표정이 있는데. 그래? 그건 그래요? 장동혁을 보낼 때 그 표정. 맞아, 그거 본 거 같다. 하여튼 제가 한번 보고는 300m 앞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재석 기자님이 반대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요 시간을 땡겨야지. 우리 시간을 땡겨야지. 한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이재석 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매불쇼 이기겠는데요. 아마 답은 이렇게 올 것 같아. 홍성 제 누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잠시 후 언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여당에서 이건 어떻습니까? 신임구 부자유총장 대응 오늘 출근해서 기자들 좀 물어봤는데 아무 답 없이 그냥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빌드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기본적으로 좌회전입니다. 보는 시각은 소위 삼각동맹에 의한 정치적 행동이다. 그러니까 검찰, 언론, 국민의힘, 고소론 그죠? 삼각동맹을 해가지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민주당 정권도 정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무슨 검찰 개혁을 원하느냐?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자주시키거나 혹은 보안 수사권을 최소한 확보하거나 그런 용도로 그런 목적으로 분란을 일으킨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의심인 거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유로 징계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항명이라 그러면 보통 명령을 했는데 듣지 않는 걸 항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지시를 받았는데 업무를 안 했다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그냥 대들었다는 거지. 왜 그래 왜 이런 식으로 대들었다는 거지. 뭘 시켰는데 일을 안 하거나 지금 집단적으로 뭐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아니 왜 항소를 포기했는지 질문도 못하냐, 질문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게 어딨냐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빌드업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너희들 다 단합했잖아. 다 이걸 기화로 너희들이 순수한 의도로 법리적인 질문을 할 거였으면 그전에 뭐 장동혁이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왜 항소 포기냐고 대들거나 뭐 지기현이 부속 취소했을 때도 대들거나 했어야 되는데 시간고 포기할 때 왜 자기네들 심정이가 총장 그렇죠. 했는데 일선 검사들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우리 앞으로 쉬면 어떻게 하냐면 혼란스러워 했는데 왜 그거를 안 물어보내 입국도 안 물어보고 왜 지금만 그래? 너희 이거 정치적 의도 있지?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누군가 주동자 한두 명을 꼽아가지고 뭐 언론과 연락을 했다거나 뭐 정치권하고 결탁이
돼 있다거나 이것들이 좀 빌드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심만 가지고 갔다가는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뭐랄까 버프라지 중에서 하이 클래스들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론의 추이를 좀 살펴보고 검토라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한 타임 좀 톤다운 시키는 것 같아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보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좀 더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징계는 아니더라도 그냥 강도에서 500m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쉽지 않다. 저는 지금 좀 답답합니다. 이런 신경을 써서. 왜냐면 전쟁을 했으면 이겨야 되니까. 왜 검사 탄핵 때는 못 받아요? 아니, 증거나 뭐 이런 걸 좀 모아가지고 그래 300m 탄핵을 제시를 했어야지. 지하차도 어쨌든 옆길. 그런 증거나 뭐 이런 자료들을 좀 보고 그래 인용할 만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냅다 탄핵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기각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의결될 때 시원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잠시 후 기각되잖아요. 지하차도 옆길입니다. 예, 그러면 기각되면 답답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도 잘해놓고 뭐가 될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거죠. 그 보직 범위, 대검 검사급 보직 범위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 폐지하면 가능합니다. 대검 뭐라고요? 대검 검사급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를 폐지하면은 평검사로 전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장들을. 아니 지금 검찰 내에는 다른 데하고 달리 검찰총장하고 일반 검사 요 두 개 네, 그거 이제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규정을 폐지를 하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는 거에는 찬성이에요. 과거부터 전 찬성을 해놨어요. 근데 요거를 해놓고 이제 검사로 보직을 변경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시키면 이 사람들 100% 행정소송 하겠죠. 행정소송 합니다. 불이익 인사를 줬다고. 그럼 행정소송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이기고 지고 할 텐데 그럼 우리가 전쟁을 벌였으면 얘네가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마치 먼저 이제 보복성으로 시기가 참 절묘하게 보복성으로 비춰지게 꺼내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밀어붙이면 얘네들 행정소송해갖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때 가면 우리는 또 다시 고구마를 먹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검사의 그 계급에 대해서 직급을 설명드려야 돼요. 검찰청법에 보면 계급이 딱 두 개 있어요. 검찰총장, 검찰총장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검사예요. 2,300명 다 검사. 네, 다 검사예요. 그러니까 각 인관한 평검사도 서울고검장, 대검사장도 같은 계급이에요. 동급이에요, 동급. 지금 그렇게 다 동급이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500m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네 방향입니다. 계급이었던 것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승진을 못된다. 자기 승진하려고 막 정치권에 줄대고 윗사람한테 줄대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연겁해버리자라고 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쯤인가 그 어간에 아마 이게 두 계급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놨는데 막상 그러면 1년차, 2년차 평검사를 서울고검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직범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울고검장, 대검차장, 중앙지검장 뭐 이런 것들은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한다라는 걸 임의로 만들어놔요. 얘네들은 10년 이상 검사를 해야지만 보직될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놓은 게 이게 대검검사급 보직범위 규정이에요. 그게 딱 직제 규정에 박혀있는 네, 직제 규정에 있어요. 규정으로 있고 검찰청법에도 그 근거 조항이 있어요. 마찬가지네. 사실상의 계급인 거죠. 이게 직급인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같은 계급이지만 어쨌든 그 보직에 한번 들어가면 그 보직 규정에 있는 그 보직 목록 안에서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 검사장이 되면 영원한 검사장인 거죠. 거기서 다시 내려오는 거는 내려올 그러니까 수가 충분한 어떤 사유가 있어야만이 내려올 수가 그렇죠. 있죠. 충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제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이제 폐지시켜버리면 자유롭게 전보를 할 수가 있긴 있어지는 거니까 저는 이제 사실상에 이게 계급제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장들도 법원처럼 하자고요. 법원 보시면 법원장 하다가 판사로 갔다가 다시 법원장 했다가 검찰은 그게 그럼 역진이 안 되는 거예요? 검찰 안 되는 거죠. 참 희한하네. 아니 법원도 사실 어디 있어? 법원도 이제 고등부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고등법원장 판사는 그것도 비슷하게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없어졌으니까 법원은 그냥 대법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법원장 갔다가 일선 판사 갔다가 그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검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지금 검사도 간부가 너무 많아. 40% 이상이 이게 그런 특혜 규정이 있구만. 그러니까 이제 간부들도 일하는 간부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나라에서 그런 간부들 이제 이참에 이런 규정 다 없애버리고 부장검사급 그 그것도 다 없애가지고 이번에 그냥 이참에 일하는 간부 검사들도 그냥 일선 수사하는 그런 검사로 다 발령내가지고 일 시키자. 안 그래도 지금 사람 모자란데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찬성을 해갖고 논의도 내가 국정기획에서도 이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건 자체도 해소가 되고 일하는 검사들 문제도 해소가 되고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필 왜 지금까지는 관심을 안 갖다가 그렇게 그 법조에서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 검사들이 연판장 소명서 돌리고 나니까 마치 이거에 대해서 보복하듯이 비춰지도록 이걸 꺼내드냐 이거죠. 이러면은 이거 그 검사급 보직 규정을 이번에 같이 폐지하자고는 같이 꺼내는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강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저는 진짜 강등을 시키고 싶었으면은 이거를 너네 보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뭐 사건적 죄나 일하는 검사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보직 규정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사장, 부장검사들도 평검사나 이런 식으로 전보 발령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쓱 하는 거예요. 평검사 전보 발령 내는 거야. 급습하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거 보복이다 뭐다 하면서 막 반발하고 행정소송해도 아닌데? 그냥 정책적 판단인데? 보복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소송 가도 못 이깁니다. 이 맥락에서 저도 아쉬웠던 게 검사들이 왜 이렇게 고개가 빳빳할까? 공무원들 중에 제일 빳빳한 게 검사들인데 답답해지. 근데 검사들은 이런 하나 첫 번째는 옷을 벗어도 오히려 돈을 폭발적으로 많이 벌어요. 언제 나가느냐가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잰다 뿐이지 나가면 더 좋아 이 사람들. 그러고 나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생활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본인이 이렇게 계약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정치인이 돼가지고 병행을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줬든 명예를 줬든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본인의 직에 충실하지 않고 자꾸 줄을 내거나 정치권에 기웃거리거나 뭔가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당분간 변호사 개혁을 못하게 하든 아니면 정치인이 되지 못하게끔 하든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2시 방향입니다. 못하게 하자. 이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그래 해보자 이렇게 언론적인 이야기 둥글 잡는 얘기만 하다가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갑자기 이제 화가 나가지고 보복하듯이 추진을 해버리면 진정성이 다 사라지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못 얻으면은 지지하는 사람도 많지만 중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전부 다 보복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혀버리면 개혁의 추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작에 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진짜 보복을 하고 싶었으면 행정소송 가도 이길 수 없게끔 해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제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을 외관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사 조치를 하면 행정소송 해가지고 이기면 또 다시 돌아올 텐데 또 살아날 텐데 얘네들이 그게 아쉬운 거죠. 법정법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지금 보여준다 말하는데 그런 의미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징계는 고사하고 평범사로 인사 발령 조치도 쉽지 않다는 거. 이런 상황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잠시 거에 후 제가 의아하게 회전 생각했는데 교차로에서 유지는 2시 알겠어요. 유지자 입장에서도 방향입니다. 좋죠. 그런데 전방에 진짜 전략적으로 과속 방지 판단했으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대외적으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말고 물밑에서 조율해가지고 기습하듯이 처리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복하겠습니다. 아니, 보복이 아니라도 뭐 얘네들 진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행정법원 가면은 뭐 보복이네 하면서 그냥 이걸 내버린단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검사들을 진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자들한테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앞두고 그러고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검찰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위로 승진하다가 나가지 않을 거면 다시 이제 거기서 다시 후배들한테 그 자리 국장이나 뭐 국장 자리로 넘겨주고 다시 이제 평기자로 원로사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원래 다른 자유들하고 법원으로 취합돼 있잖아요. 검찰만 그게 아니고 한 번 검사장은 끝까지 계속 검사장으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욕으로 한직으로 이론적으로 가도 그걸 모욕으로 한 번 남아 있었다는 한번 부장검사도 구조가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 검사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한 번 부장검사도 이용하는 부장검사가 이게 심각한 문제죠. 부장검사가 거의 40%까지 육박하는데 그 부장검사들이 막 보검이나 중경을 하고 있는데 검사장들을 판검사로 발령을 해서 이번에 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보복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행정소송 가면 그러면 진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야 당연히 이제 집단 반발을 하는 그 부적절한 검사들을 이제 다 일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행정법원의 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거가 판사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검찰대 내부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이제 정말 동료하는가 검찰 내부가 그리고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지검장 수준이 아니라 판검사들도 다 같이 연습해가지고 뭔가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검찰 안 나간다고 처벌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가 분위기를 좀 읽어봤는데 급회전 구간입니다. 복수의 사람들한테 안전 운행하세요. 처음부터 대장동 항소 크게 관심을 없어 일선 검사 그러니까 이 진짜 지금 막 사건 적체돼가지고 하루하루 수사 그 공판에 쫓기는 검사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밥 먹을 때만 들려오는 얘기가 뭐 이번에 18명이 연판장을 잡았는데 2명이 빠졌대. 거기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김태현 서울 남부지검장이 빠졌는데 원래 이문정 지검장이 자기 혼자 빠지는 그림 돼가지고 자기가 중앙지검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꿈을 꿨는데 김태현 이 사람이 껴드는 바람에 화가 났대. 아하하 이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지금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일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하고 야너 모여가지고 이상한 짓 하네. 검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뭐 검사장을 갖다가 평검사로 바꿔버린다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센 얘기가 나오니까 별로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별 관심 없던 인간들이. 그래서 이제 검찰 조직의 동료는 사실상 그 전에 크게 없었는데 세게 쳐버리니까 우리가 뭐 죄인이야?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했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이면 이제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긴밀하게 이거는 물밑에서 협력을 해서 작전을 잘 짜갖고 기습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아주 이게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직적으로 이게 전략을 짜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 이번에 보니까 그 박재욱 수원지검장 500m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살펴내겠다고 했어요. 이건 보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사표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좀 강력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이걸 뭐 징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왜 사표를 내자고 그러니까 조직에서 어떤 수도자의 이미지 내가 이렇게 저항했고 내 직을 던질 정도로 나는 진정성 있게 나는 싸웠고 지금 무슨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나의 미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는 족대를 메고 이 잠시 후 언론으로서 항의에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야 이제 후배들에게 지지받는 모양새로 나가서 뭐 변호사를 개혁하더라도 조직 내 도움을 받아야 본인이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생각해보세요. 나가기 전에 자기 조직에서 배신자로 지키고 평판에 안정처로 나가잖아요. 변호사 개혁자 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어차피 언젠가는 나가야 할 거. 나간다면 지금 타이밍 딱 좋아. 그런 판단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 평검사 강등이 지금 상황이니까 어렵죠. 평검사 막 했는데 500m 회전 교차로에서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10시 일단 방향입니다. 조직 규정 이거 지금 없애면 되고 없애버리고 정기 인사도 했잖아요. 근데 없애버리고 바로 해버리면 이거 약간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행정소송만 깨질 수가 있겠죠. 근데 없애고 300m 회전 교차로에서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10시 방향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때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아마 수원고검장, 지검장도 아마 그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직감을 한 거겠죠. 아, 이거 당장은 하기 어렵더라도 이거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10시 그런 방향입니다. 상황에서 이거 가야 될 관전 포인트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10시 방향입니다. 징계 한 다음에 500m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회를 수용 안 하고 징계로 가면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법상 차리라고 자꾸 나보고 잔소리하고 니네들이 법상 한번 차려봐 마 빌드업이 안 되잖아 좀 모자라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감찰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할 텐데 그럼 감찰 잠시 결과 후 얘네들이 어린이 다 막판에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저 선수들이 저는 그건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뭔가가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은 저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겠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근데 사의를 수용을 안 하고 징계를 하자니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소송이고 행정소송 갔을 때 그럼 법원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부터 먼저 따지는데 잠시 후 징계 사유가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3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글쎄요. 검찰의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그게 공무상 행위가 되나요? 공무 외 행위가 되나요? 일상적으로 도둑 내선 그럴 거는 일상 대립. 네네. 법정에서 이렇게 와리와리 할 거예요. 근데 이때 결정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탁의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를 내지 못하면 증거를 네, 그러면 징계의 정당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야 속은 시원한데 나중을 좀 고민해가면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답답한 게 난 검찰이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라. 대검 검사 그 보직 규정이라는 거. 한 번 검사장 되면 한 번 부장검사장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런 정말 전 근대적인 그 규정이 우리나라 검찰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걸 진작 해자지 못했느냐. 이걸 왜 여태까지 놔뒀는데 21세기가 지금 2025년까지. 사실 그게 아니, 조금 답답하네. 제가 아쉬운 뭐 이런 부분인데 조직이 다 있어. 그 GP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 조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사실 좀 비흡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수사 기소 분리, 뭐 검찰의 직접 수사권 그리고 뭐 보안 수사권 그거랑 공소권 남용 뭐 이런 거 뭐 억울한 사람 기소해가지고 뭐 괴롭힌 거 이런 거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럼 검찰 어떻게 개혁할 거냐? 그럼 조직 내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내가 뭐 김 변호사를 뭐 탓한 건 아니고 국정기획위원회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논의가 됐었다고 그럼요. 왜 그럼 이런 부분을 파출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국정기획위에서 야 보안 수사권 줘야 돼 말아야 돼 직접 수사권 폐지할 거야 말 거야 경찰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논의하기 바쁘지 급회전 거기다 대고 제가 구간입니다. 안전 운행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폐지해가지고 인사 조직을 좀 적재도 해서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안 수사권 바꿔주겠는데 김 검사님 이런 걸 다 갖고 와. 진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죠. 그런 말 하지는 않는데 그런 분위기라 이거죠. 그런 분위기 하에 저희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출구를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묻고 싶어요. 네. 친구가 좀 들어보면 없을 것 같다고 함부로 못 물어보게 그러니까 외통수로 몰린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의 본질을 지검장들의 뭐 항명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대장동 수사 그리고 증거 수집 공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검사 니네들이 잘했는지 보자. 이게 과연 지금 너네들이 얘기하는 항소해야 마땅한 사건인지 법정 외에서 이야기를 하자. 왜냐하면 저 판결문만 700페이지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떠드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중에. 그리고 검사들도 1팀, 2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수사팀이 있고 윤석열이 창설한 새로운 수사팀이 있고 과거의 수사팀 막 날려버리고 어디 한쪽으로 보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럼 그 전의 수사와 이후의 수사가 어떻게 달라졌고 법원에 도대체 이 팀이 두 번째 수사팀이 뭘 어떻게 됐길래 법원이 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니들이 얘기하는 배에 못 받아들이겠어. 그게 뭐야 그 기준이 그래. 왜 그렇게 법원이 판단했는지 그 내용을 갖고 토론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국회도 그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그 검사들도 너희들이 설명해. 니들이 거기에 왜 매일매일 7천억 있고 이런 얘기 나오고 왜 7천억 추징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날립니까? 지금 언론들이 신났잖아요. 그럼 진짜 7천억이라는 근거가 뭔지 너희들 제시해놓고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자. 근데 내용을 갖고 토론하는 건 그 내부 이 사건이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다들 피해. 안 하려고 하니까 제일 손쉬운 거 뭐 지검장이 그 뭐 항명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보기 정치인들이 이러지 말아야 돼요. 진짜 지금 이 내용을 300m 따져보고 우회전입니다. 그 지금 안 그래도 공정기자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찾아내가지고 뭐 녹취록이 조작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수사팀들이 왜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는지 이걸 중심적으로 파면서 엎어야 되는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거 가지고 편상만 가지고 가다가는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18명 잠시 후 검사를 갖다가 뭐 우회전입니다. 사고치를 하고 뭐 징계하고 이거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소송강은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사건의 그 핵심 증거가 그 대장동 실제 설계한 정영학 이 사람 고민의 계산 이 사람 녹취록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조작됐다는 그 의혹이 구체적인 경험들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일단 뭐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전방에 과속 이 방지턱이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 녹취가 온데 하나 좀 들어보자고요. 남욱하고 대화한 건데 제가 들려드릴 텐데 중간에 마지막에 땡땡땡땡으로 펼쳐진 자막이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들리는지 한번 좀 보시는 시청자분들 좀 한번 자세히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 건 잠깐 얘기하고 있다가
그냥 좀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하더니 이제 최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최창형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형자는 확실하게 들리고 그 뭐라고 들으세요? 아니 시옷인지 지옷인지는 최창형인지 재창형인지 300m 우회전입니다. 재창형이라고 정재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속이 같은 공범 중 하나인데 뭐 중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같이가 정재성이라는 사람이 재창형이라는 얘기를 한 건데 2차 수사 팀에서 이걸 실장님으로 바꿔야 돼요. 저게 어떻게 실장님으로 들리지? 아니, 이게 거의 뭐 바이든 잠시 후 날리면의 원조가 우회전입니다. 여기였어요. 이런 생각이 심해. 나니까 심심해.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실장님으로 이해들리지? 저도 날리면 바이든은 운전 신호도 맞췄지 이건 운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말이 제 말. 예전에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 있었어요. 미래신도시라고 해가지고 미래신도시를 이거를 윗 어르신들로 바꿔. 그것도 있어. 우리가 그것도 하나 준게 근데 이거 약간 좀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 문제나 아무 상관없다. 대부분 네가 알아서 하면 돼. 한 문제는 위도신들도 결정한 대로 다 해줬으니까. 네. 위도신들도 결정한 대로 다 해줬으니까. 약간 위에 앞에는 위례 신하고 뒤에는 신들 그래서 약간 좀 내막이 한데 근데 뭐 어쨌든 이게 맥락상 미래신도시인 게 나무기 정확한 나무기 나무 위례 신도시로 말한 거였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맥락을 보면 그 앞에 500m 미래신도시 얘기가 나온다는 드림테크 게 있어요.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윗 방면으로 어르신들 좌회전입니다. 500m 50km 신호 위반 과속단속 시가 구간입니다. 안 들리잖아요 이게 들이받아 버린다면 어쨌든 이거는 미래신도시인데 그거를 능가하는 게 하여튼간에 네, 지금 우리 재창형 위례 신도시 300m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많은 분께다 보면 들처럼 느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재창형하고 실장님이 왜 중요하냐면 재창형은 정진상이라는 거 이제 자기 공범 중에 하나에서 중이 실장님은 이게 정진상 씨는 그냥 정진상 그 정주동 실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맥락이 돈을 잠시 후 드림테크 산업단지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실장으로 바꿔버리면 잠시 후 정진상 실장이 돈을 50km 이렇게 신호 되면 위반 이재명 과속단속 시장이 돈 구간입니다.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 1차 수사팀에서는 꼭 찌질 좀 보여주세요. 1차 수사팀에서는 분명히 재창이 형이라고 저렇게 재창이 형이라고 써놨는데 2차 수사팀 윤석열로 돌아오면서 저게 실장님 저게 정진상 실장으로다가 뒤바뀐 거거든요. 저걸 증거로다가 제출한 거고. 게다가 정영학 씨 본인이 녹취록 만든 거에도 재창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정영학 저 녹취를 한 본인이 예. 그 외부 자기가 이제 네. 녹취를 푼 거기도 재창형이라고 그래서 아유 저거 누가 보면 재창형이라고 들리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녹취록을 두 번 작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아니 누가 이미 1차 수사팀에서 녹취록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걸 2차 수사팀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 왜 다시 만들어요? 아까 위례 신도시 거잖아요. 이 어르신.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없었다. 그분의 해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수사팀에서 그렇게 녹취가 됐더라. 약간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5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오마이 기사가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어미뉴스 한 것처럼 그냥 그때 발표한 또는 어미뉴스 사진에서 발표했으니까 증거랑 다 변호신 팀에서 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3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 수사했던 수사팀의 수사 결론에 대해서 정말 조치로 하면서 기사 조치로 했다는 거지. 그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이 사건의 그 7천원짜리 메이든 뭐든 끝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이간 것은요. 야, 이게 모든 언론들과 수사기관이 주목해서 받은 것인데 몇 년을 풀어도 안 보인다. 뭐 저수지가 사실은 그래서 주기로 한 거다. 이게 준 게 없으니까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별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다리가 끊겼고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사실 언론들은 처음 판결 선고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 소식을 열어놨다. 순회고 와 이랬다가 7페이지를 자세히 보니까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반대예요. 오히려 다 차단시켜놨어요. 그 길을 시장과 순회구를 구분하고 있고 오히려 뭐 그러다 분위기 좀 이상해지더니 항소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나라가 무너지듯이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검찰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조차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서 목적지 한참 부근입니다. 지나가지고 한번 안내를 이르러가지고 다 같이 교육하겠다라는 건 누가 봐도 이 끝에 뭔가의 다각행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직연의 소치도 결정만 해도 나자마자 뒤집혔잖아요. 뭐야 이게 이럴 수가 있어? 다 비난했잖아요 법원은. 이거 자꾸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뭔가 같은 만남을 하면서 일시에 뭔가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발해요 지금. 그렇지 않다면. 맞아. 아까 그 삼각 공조가 그러니까 네. 뒤에 가서 이걸 갖다 요거로도 한번 되치기를 한번 해보자. 그렇죠. 검찰개혁 이거 한번 뒤집어보자. 네네. 근데 저도 그렇게 좀 느껴져요.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언론하고 국민의힘하고 검찰, 정치검찰